어떻습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내나 밖이나 주변에 이 적들이 너무 많아요. 적이 많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내부의 적도 굉장히 힘들고 내부의 적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부의 적도 내부의 굉장히 초선 의원이신데 빨리 아셨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선했지만 중간에 제가 한 33개월 쉬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들면 우리는 뭐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당을 대표해서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딱 그만두고 나서 전부 다 저여저여 나가고 싶었는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20% 이상 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적게 져서 18%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게 뻔히 질 싸움이니까 나가고 싶지 않죠. 당연히 안 나가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었더니 지금 우리 대표이신 홍 대표께서 저보고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밥 절대 안 사시는 분이. 그랬더니 이제 당에 후보를 못 내게 생겼다고 꼭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네네. 안 되는 선거는요. 네네. 정보와 돈이 없는데요. 정말 그것도 없을 뿐더러 당도 이 선거는 어차피 질 선거니까 후보랑 그 캠프가 하다가 그냥 실패한 선거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소위 친박 쪽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야 되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는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해서요. 버리는 카드로 그냥 그런 게 정치입니다. 근데 뭐 그 정도 갖고 선배님. 이렇게 네. 박택 선배님. 내년에 이게 똑같은 데자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당대표도 똑같고 거기 나올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하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그럼 하고 어떻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 이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우리 당이나 한국당이나 똑같은데 제가 보기엔 한국당에서는 뭐 일바로 나오실 것 같은데. 대표도 갖고 밥도 사시는 거 아닌가? 밥 먹읍시다. 이제 홍 대표님이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절대로 버리는 카드 아니고 이제는 한번 그래요? 해보셔야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 당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근데 저희 당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정치는요. 정치는 원래 절대 한다 안 한다 하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라도 가능성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99%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제 당의 자유한국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이제 한 번을 놓치고 나니까 이게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성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잘 마무리를 해서 네네. 그래서 다시 신뢰를 얻는 것부터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근데 가야 제가 될 것 보기에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태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새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걸 반대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하면 반대하고 이렇게 말하면 반대하고 하여튼 이 버릇만 있으니까 정치 자체가 사람들한테 아주 한멸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100분 토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고급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고급 예를 예. 처음에 이제 그 정치인이 됐을 때 뭐 주위에서 뭐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외모의 덕을 좀 봤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정말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많이들 기억해 주시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덕을 봤는데요. 네네. 정치인으로서 커가는데 조금 손해본 것 같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게 여성 의원들이 미모가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지금 추미애 대표 인물 굉장히 예쁘십니다. 네네. 대표님 미인이세요. 이게 세련되거나 많이 가꾸질 않아요, 우리 당 의원님들은. 아니 저희가 가꿔서 예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잘생긴 남자 정치인 뭐 몇 명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맨날 뭐 미모의 여성 정치인 뭐 몇 명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미남 남자 정치인 해봐라 너희들 왜 미녀 여성 잘 모르시는 정치인만 것 하냐. 같은데 예, 예.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모 덕을 받게요, 안 받게요? 저는 뭐 별로 이거는 완전히 무슨 여당 폄하야. 아니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조금 무슨 말씀이세요? 외모가 이거 정말 낫지만 저기 뭐야 지금 이 문자 폭탄 받으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평가를 하건데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네네. 그분의 그 젊은 시절을 보면 거의 연예인이었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제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게 어떤 스타일? 아니 아니 저는 그럼 대선 후보를 보면 네네. 문재인 후보보다는 그래도 뭐 유승민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가 취향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남자 의원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니 인물로 정말 굉장히 뛰어나게 개성이 강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타입이지. 표창원 의원 같은 분 잘생겼어요. 저랑 진짜 취향이 다르죠. 그건 객관적인 관점이지 내 취향은 아니야. 취향이 정말 다르죠. 취향 아닌데. 두 분의 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놓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냥 보시기에. 84점. 84점. 오브라 44점. 진짜 많이 주신다. 그만큼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딱 냉정하게 그냥 외모만 딱 저 이제 홍준표 대표님 많이 닮았다고 제 주위에서 얘기. 진짜요? 네, 그런 얘기 가끔 사투리 때문에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니다. 뭐 심하다 그건 진짜. 그건 아니다. 제가 혼났습니까? 헐났죠. 저도 인정해요. 헐났죠. 그 우리는 객관적으로 여야가 같이 진짜. 여당 야당에서 다 저를 놨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두 분 친하시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이밍의 달인이죠. 워낙 이제 그쪽 전문가셨고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좋은 네이밍은 다 손 의원님이 뒤에서 만지고 있지 않을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명예과세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며칠 있다가. 네이밍은 이게 본질이 있고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뭐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에 네. 있어서는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말도 많이 네. 하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는 건데. 그렇죠. 홍준표 대표님도 네이밍 잘하세요. 네이밍 잘하시는데 네. 몸살이고 계시대. 그분은 네이밍이 아니고 프레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프레임에 잘못 갇혔는데 나는 10년 전부터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파 좌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파 좌파 이름으로. 좌파 그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좌우하면 우리는 우파고 이쪽은 좌파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맡으셨을 땐 또 이쪽 색채가 조금 더 강한 정책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급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네.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조급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제가 그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원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주 생각이었다?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문 대통령이 준비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감대를 못 얻으면 그런 걸 이제 우리 그래서 당에서들 이제 저희나 공감대를 좀 우리가 얻는 조금 작업을. 잘해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에 대한 연구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제가 본데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두고 보죠. 네. 제가 걱정되는 그래요. 부분이 네.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직접 네네, 만나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좀 더 얘기하죠.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거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그 네이밍 달인 놓고 한 방송 한 1분 정도 아마 보셨습니다. 네, 실제 토론은 한 30분 정도 네이밍의 달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너무- 제가 마치 앉아있으니까 손석희 앵커가 된 듯합니다. 두 분이 아주 격렬하게 또 비판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정근 실세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사님하고도 친하시고 초선이시지만 이미 홍보위원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실세 영향력이 이미지가 있다.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또 이제 그 부인이 제 친구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는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 네가 꼭 필요한 게 나한테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전화를 끊고 살자. 우리는 나 때문에 그 양반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양반 때문에 저도 불편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고요. 할 말도 못해요. 지금도. 오히려 네, 누가 될까 봐.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통령의 영부인을 알아서 여기 당일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모든 걸 놓고 야당의 홍보위원장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쉽지 아닙니다. 네네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네. 마치 무슨 뭐 제가 덕을 봐서 공천받아서 아니. 국회의원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실세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알고 영부인을 알아서보다는 제가 에너지가 많아서 열심히 일해서 실세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그냥. 실세는 맞으세요. 왜냐하면 공천도 좋은데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지지자들이 아는 분이 많은데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비례대표 1번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 근데 비례대표 1번이었어요. 갑자기 지역으로 차출되신 거예요. 김정인 박사께서 네네. 정청래 의원을 공천 탈락하고 나서 우리가 이틀 만에 5.4%가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김어준이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네. 제가 나가야만 정청래 의원이 선당구사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 그때 당대표 전 대표 시절에 저한테 제가 거기 나간다는 기사를 보시고 전화를 걸어갖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선 위원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정청래 의원을 돕고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사실 잠깐 고민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잠깐. 그리고 그냥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네. 제가 나가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우리 당에 실망하신 지지자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내 한 몸 가서 던지는 게 뭐 어려울까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네네. 제가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지역구라는 생각을 지역구에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지만 이 정청래 의원이 저를 돕는다면 아하.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후회하세요. 후원하실 거예요. 저 안 나갈 거예요. 다음에 안 나가실 안 나가. 거예요, 진짜. 저는 끝이에요. 근데 끝인데 사람들이 댓글에서 많이 나와. 나경원 의원님 지역구를 도전하라고.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마포 안 할 거고요. 다른 데도 저는 제 직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비례대표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그죠? 비례대표에서 그 공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 진짜 어렵게 받았죠. 그죠?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뭐 대변인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대변인을 했을 뿐이고 친이 친박 우리 원조 나뉠 때 제가 친이도 친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 봤더니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에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송파병에 나가겠다고 거여 마천동인데요. 가겠다 그랬더니 실세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진짜 정권 실세가. 그래갖고 공천 만나봐라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실세들은 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놨잖아요. 근데 큰일 건방지게 날 뻔했네. 건방지게 말도 안 듣고 여길 갔어. 그러니까 공천 안 주는 걸로 알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천은 줘라. 그랬더니 어딜 줬냐? 왜 중구를 줬느냐? 그 당시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당대표가 종로 나갈지 중구 나갈지 모른다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중구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았어요. 항상 재물 노릇을 하셨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공천 안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안 되면 이제 내가 정치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고 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딱 한다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종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친박의 세상이 됐잖아요. 18대가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저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다시 공천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 이제 친박 실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대 공천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니 서울시장 선거 떨어졌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33개월을 쉬었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 끝에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이겼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패했던 나 의원은 이로써 3년 만에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정권 실세 다음이 골동 이건 또 아니 다른 뜻의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진짜 부자다. 좋은 의미에서 부자, 깊이가 있는 부자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저렇게 썼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들 지금 재산들을 쭉 얘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골동품이 20몇 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낮은 칠기에 이렇게 그거는 소명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나전칠기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우리나라 공예 중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대표적인 건데 이 나라가 이 국가가 그 귀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모든 박물관은 지금 시점 거를 모아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36년의 단절 때문에 그런지 자꾸 그 19세기 것만 사요. 그러니까 가짜만 많고 그래서 제가 19세기부터 그 뒤에 장인들 유명한 사람들 거를 다 모아서 사드렸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아졌는데 저도 사실 이게 멍해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근데 나라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이나 공예박물관을 해주면 저는 다 기증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다 줄 거예요. 총 골동 몇 점 정도 있습니까? 300점이 넘어. 300점. 대단하시네요. 놀 데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없습니까?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저 드릴 수 있어요.